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루터 디버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루터에서는 디버깅 툴을 여러 개 제공해 줍니다. 그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디버깅 툴은 개발 보조 툴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컨텐츠로 다루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사용법이 어려운 툴 중에 하나가 메모리를 디버깅하는 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측정하는 애들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플루터 메모리를 디버깅하는 방법을 두 개의 시리즈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메모리 릭이 발생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왜 릭이 발생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메모리 릭을 우리가 디버깅 툴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리즈 영상은 제가 글로도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코드 세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흐름을 좀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글을 보시면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개발을 하다 보면요, 메모리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메모리 릭이라고 표현하고요, 메모리 누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쓰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 점유하고 해제되지 않는 상황을 메모리 누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쓸수록 안 쓰는 메모리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쓸데없는 어떤 데이터들이 특정 메모리를 점점 더 점유해서 최종적으로는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 이게 이제 메모리 누수라고 말을 합니다. 개발할 때 종종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대 이제 프레임워크나 현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이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줘요. 꽤 준수하게 해줍니다. 작은 앱을 개발하거나 초보자들이 앱을 개발할 때는 이 누수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복잡한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잡한 코딩을 하다 보면 이 누수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복잡한 코딩을 한다는 건 개발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누수 상황을 잘 발생시키지 않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수가 그렇게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수는 발생될 수 있고요. 발생된 누수를 찾아내는 것도 개발자 몫이죠.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은, 언어들은 이 누수 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메모리를 모니터링하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플루터와 다트도 이런 툴들을 당연히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디버깅 툴을 어떻게 쓰냐,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시리즈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은 그럼 메모리 누수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다트라는 언어는 메모리 관리를 가비지 콜렉터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영역이 요만큼 있는데 그 중에 요만큼의 영역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가비지 콜렉터가 돌아다니면서 요 영역을 메모리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프리 메모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비어있는 요 메모리 공간을 활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시키는 걸 가비지 콜렉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생각보다 잘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비지 콜렉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개발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됩니다. 자, 가비지 콜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메모리 누수가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가비지 콜렉터가 적절히 회수하지 못하는 공간이 누수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가비지 콜렉터가 어떻게 메모리 관리를 하는지 아주 가볍게 알아볼 겁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우리
이의 메모리에는 오브젝트들이 올라갑니다. 메모리를 점유해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메모리를 점유할 때 그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주소값들이 생기는데, 자, 이 오브젝트 A라는 게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점유하는 거고요. 이 녀석에 대한 주소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저장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연결된 레퍼런스가 있으면 가비지 콜렉터는 해당 메모리가 사용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수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있는 오브젝트는 회수되지 않아요.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참조는 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A에 참조가 두 개가 있어요. 레퍼런스 1, 레퍼런스 2. 오브젝트 A는 가비지 콜렉터에 의해서 회수되지 않죠. 자, 만약에 레퍼런스 2를 지웠어. 그래서 레퍼런스 1은 더 이상 오브젝트 A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 2는 여전히 오브젝트 A를 참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A는 여전히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가비지 콜렉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A를 회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브젝트 A에 대한 모든 레퍼런스의 연결이 해제됐어. 끊겼어. 그러면 이 오브젝트 A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가비지 콜렉터의 회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회수가 돼요. 자, 그래서 메모리에는 오브젝트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게 가비지 콜렉터인데, 어떤 기준으로 회수하느냐? 이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제로가 되면 그때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메모리 누수가 왜 발생하느냐? 이 레퍼런스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거야. 한 개쯤 남겨두는 거야. 개발자는 레퍼런스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수로 한 개쯤 남겨두는 상황. 가비지 콜렉터는 회수하지 않죠. 개발자는 회수됐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레퍼런스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오브젝트 A는 사용되지도 않고 그냥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점유한 채 남아있죠. 이게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이 느리게 동작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론 말고 우리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누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거예요. 누수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아볼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도 누수가 발생해요. 자, 어떻게 알아볼 거냐? 일단 누수를 발생시킬 어플리케이션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MVVM 구조로 만들었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MVVM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MVVM이 여기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MVVM을 이해 못하고 있더라도 누수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MVVM을 알면 이 샘플 앱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샘플 앱은 간단한 MVVM 구조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봐 주십시오. 자, 샘플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티클을 리스트에 쭉 뿌려주는 앱이에요. 현재 화면에는 약 20개의 아티클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티클을 태그로 필터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아티클들에 보면 밑에 이렇게 태그들이 있거든요. 특정 태그로 아티클을 필터해서 5개의 아티클만 보든지 10개의 아티클만 보든지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필터 기능은 어떻게 켜냐면 여기 검색 버튼, 상단에 이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자, 메모리 누수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 다이얼로그에서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다이얼로그인데,
다이얼로그의 이름이 서치 다이얼로그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그를 입력해요. 예를 들어서 health라는 태그를 입력을 해볼게요. health 이렇게 태그를 입력하고요. 여기 필터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필터된 게 10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20개의 아티클이 원래 출력이 돼 있었는데 이 health라는 필터를 적용을 하면 10개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실제로 이제 10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10이라는 출력, 이 1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이 메모리 누수의 핵심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10이라는 이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적용을 누르면 health라는 태그를 가진 아티클들만 리스트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티클의 데이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서치 뷰 모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총 20개의 아티클이 이 워크아웃 아티클스라는 리스트에 저장돼 있고 이 저장된 내용이 홈 스크린이라는 위젯에 출력이 됩니다. 홈 스크린에서 이 워크아웃 아티클을 어떻게 출력하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메모리 누수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서치 다이얼로그에서는 이 워크아웃 아티클을 필터하는 UI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 다이얼로그에서 필터를 누르면 요 워크아웃 아티클을 검색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죠? 그거를 프리뷰 카운트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뷰 모델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서치 다이얼로그는 그 숫자를 어떻게든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와 화면 관련된 로직은 뷰 모델에 있습니다. MVVM에서는 그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스테이트, 워크아웃 아티클이 뷰 모델에 있고요. 그리고 필터링을 하는 함수 filtered articles라는 getter 이 함수도 뷰 모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된 아티클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동작 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메모리 누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 모델이 큰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만 이해하면 돼요. 함수의 로직 이런 거는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글로도 작성해 놨으니까. 자, 이제 핵심적인 서치 다이얼로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치 다이얼로그는 이 화면입니다. 이 서치 다이얼로그에서 여기 필터된 숫자가 나타나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자, 서치 다이얼로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치 다이얼로그는 스테이트풀 위젯입니다. 스테이트풀 위젯이든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치 다이얼로그가 뷰 모델과 어떻게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 health라고 입력하고 필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자, 필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10이라는 숫자 나오죠? 화면을 보면 필터 버튼을 누르니까 뷰 모델에 있는 calculate preview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health라는 텍스트 값을 넘깁니다. health라는 텍스트 값을 넘기면 calculate preview count라는 뷰 모델에 있는 함수가 수행이 되고 이 함수는 10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값을 10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그 계산된 값을 preview count라는 뷰 모델 변수에 저장을 해요. 계산된 값이 뷰 모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벤트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유저의 필터 버튼 누르는 거는 서치 다이얼로그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이얼로그 액션에 의한 계산된 값은 뷰 모델의 프리뷰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됐습니다. 서치 다이얼로그는 이 프리뷰 카운트를 자신의 화면에서 보여줘야 돼요. calculate를 누르고 이 누른 결과를 화면에 반영하는 코드는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
자, 여기 프리뷰 카운트라는 숫자가 출력되고 있어요. 요거는 뷰 모델에 있는 프리뷰 카운트 변수가 아니고 그 뷰 모델로부터 읽어와서 로컬 변수에 할당해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읽어오느냐? 자, 여기 init state에서 읽습니다. 자, 여기가 누수 지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뷰 모델을 찾아옵니다. 프로바이더 통해서 찾아와요. 뷰 모델 객체를 찾아와서 그 뷰 모델에 리스너를 등록합니다. 이 리스너는 함수를 등록을 해서 뷰 모델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수행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너를 등록하고 그 리스너로부터 프리뷰 카운트, 뷰 모델에 있는 프리뷰 카운트를 받아와서 로컬 변수에 할당하고 이 로컬 변수를 화면 여기 10이라는 숫자 타이틀 옆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서치 다이얼로그라는 뷰에서 필터된 아티클 개수를 계산해 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뷰 모델에 있는. 자, 그럼 뷰 모델은 계산된 결과를 서치 다이얼로그에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프리뷰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어 하고 노티파이 리스너를 불러줍니다. 뷰는 그 노티파이 리스너를 리스닝해서 자신의 화면을 갱신하는 구조로 짠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자, 요 흐름입니다. 요 add listener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add listener가 왜 메모리 누수를 발생시키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드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메모리 누수가 왜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치 다이얼로그라는 그 화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스테이트 풀 위젯이에요. 제가 이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서치 다이얼로그 이 객체는 그냥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얼로그 닫았으니까. 이 페이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페이지를 쓰지 않으니까 가비지 컬렉터는 이 페이지에 관련된 그 객체들을 다 메모리에서 회수해 버려야 된단 말이죠. 누수라는 건 어떤 거냐? 지금 다이얼로그를 제가 껐으니까 화면에서 다이얼로그 없어졌잖아요. 껐으니까 다이얼로그에서 쓰던 그 객체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누수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 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코드를 보고 다이얼로그를 닫아도 어떤 객체들이 여전히 서치 다이얼로그 관련된 어떤 객체들이 여전히 남아있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신 거면 메모리 누수 개념을 잡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뷰 모델에 있는 변수들이 해제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뷰 모델은 이제 앱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있게 제가 디자인 해놨어요. 앱과 생명 주기가 같게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뷰 모델을 메인에서 등록해서 많이 쓰잖아요. MVVM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 커런트 쿼리라든지 프리뷰 카운트라는 게 해제 안 돼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해제되지 않아요. 뷰 모델은 계속 살아있게 제가 디자인했으니까 이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건 어떻습니까? 로컬 변수 프리뷰 카운트. 얘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메모리에서. 서치 다이얼로그를 닫았어. 얘는 로컬 변수야.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치 다이얼로그가 클로즈 됐음에도 그 다이얼로그에서 쓰던 로컬 변수가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요게 메모리 누수입니다. 남아있는 이유, 요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이유. 왜 다이얼로그를 닫았는데도 메모리가 남아있냐? 조금 어려운데 뷰 모델은 생명 주기가 길어요. 그쵸? 우리는 뷰 모델에 리스너를 등록했습니다. 그거를 익명 함수를 등록을 함으로써 리스너를 등록했어요. A라는 익명 함수가 생겼습니다. 이 익명 함수는 뷰 모델과 연결된 상태예요. 그쵸? A라는 익명 함수 객체는 뷰 모델과 연결됐죠. 뷰 모델은 A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비지 콜렉터는 당연히 이 A라는 익명 함수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뷰 모델이 살아있는 한 회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지금 이름 없는 함수니까 제가 그냥 A라고 부르는 거예요. A라는 이름 없는 함수가 뷰 모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함수는 뷰 모델이 사라지기 전까지 또는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회수해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메모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치 다이얼로그가 열려있냐 닫혀있냐랑 관계없이 이해되셨죠? 서치 다이얼로그도 이 A라는 함수를 참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서치 다이얼로그가 A라는 객체 클로저 함수, 익명 함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뷰 모델도 이 A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서치 다이얼로그를 닫아요. 그쵸?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참조는 없어졌죠. 하지만 뷰 모델의 참조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A에 대한 레퍼런스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가비지 콜렉터는 A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저 익명함수 A는 여전히 뷰 모델에 의한 참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되지 않죠. 여기도 누수인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뷰 카운트는 어떻습니까? 프리뷰 카운트. A는 프리뷰 카운트를 참조합니다.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 입장에서는 프리뷰 카운트를 회수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프리뷰 카운트는 이 서치 다이얼로그도 참조하고 있죠. 근데 서치 다이얼로그는 종료하면서 이 참조는 끊겼어. 하지만 A가 여전히 프리뷰 카운트를 참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리뷰 카운트도 회수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누수의 핵심입니다. 서치 다이얼로그를 한번 열면 리스너를 등록을 하는데 그때마다 클로저 객체, 익명함수 객체를 하나씩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열리면 하나 생성되고 열리면 하나 생성되고 열리면 하나 생성되고 그래서 만약에 3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익명함수가 3개가 생성되는 거고 그거는 뷰 모델과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메모리 누수는 심각한 문제니까 메모리 누수를 발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솔루션이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솔루션이 2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클로저 A를 개발자가 디스포즈 시켜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스테이트 풀 위젯이니까 디스포즈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이 디스포즈에서 이 클로저 A를 리무브 리스너를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약간 수정했어요. add listener에 이름 없는 함수로 등록을 했던 그 함수를 이름을 부여했어. sample listener라는 함수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외의 로직은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부여된 거예요. 그리고 디스포즈에서 이 함수를 디스포즈 해주면 됩니다. 뷰 모델에 add listener를 통해서 A라는 익명 함수를 등록했었죠. 지금은 sample listener라는 함수를 등록해놨죠. remove listener를 통해서 그 함수 객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뷰 모델이 참조하는 그 참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뷰 모델은 더 이상 A라는 클로저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A라는 클로저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는 참조들이 없어지니까 가비지 콜렉터에 의해서 회수될 수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이 2가지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디스포즈에서 리무브 리스너를 해준다. 자, 여러분들은 add listener를 쓰게 되면 반드시 그냥 습관적으로 리무브 리스너를 해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리무브 리스너를 하지 않아도 GC에 의해서 회수될 겁니다. 많은 상황이 사실은 회수가 돼요. 그런데 리무브 리스너를 한다고 하여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정적으로 코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규칙을 잡으면 됩니다. add listener를 하면 나는 반드시 remove listener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remove listener를 내가 의식적으로 제어하기가 조금 싫어, 귀찮아. 그러면
프로바이더 패키지를 이용해서 리스닝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런 패키지들은 자동으로 이런 리무브 리스너 같은 관리를 자기들이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 릭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원리 원칙은 디스포즈에서 리무브 리스너 해주는 겁니다. 이제 해주는 게 맞아요. 프로바이더 패키지를 써도 걔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패키지를 쓸 거야. 그래서 리무브 리스너 몰라도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는 하시되 그 코딩이 귀찮으면 패키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리무브 리스너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리무브 리스너를 안 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제 코딩은 패키지를 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내가 선택적으로 쓰면 좋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dd listener를 했을 때는 반드시 remove listener를 한다. 이런 규칙을 내 나름대로 세워준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뷰 모델과 같이 생명주기가 큰 객체에 생명주기가 짧은 어떤 임시 오브젝트들을 연결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뷰 모델은 생명주기가 길죠. 짧게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편함을 위해서, 개발의 편리함을 위해서 생명주기를 굉장히 길게 잡거든요. 그런 곳에 add listener와 같이 해서 임시 오브젝트, 이 서치 다이얼로그에서만 생존하면 되는 짧은 생명주기를 가진 a-closure 함수, 이런 애들을 바인딩해서 쓰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른 패턴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생명주기가 긴 객체에 생명주기가 짧은 객체를 참조시켜서 뭔가를 할 때는 신중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쓰지 마라. 이거 외에도 서치 다이얼로그에서 이렇게 리스너 방식 말고요. 뷰 모델의 그 긴 생명주기를 활용하지 않고도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출력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꼭 이런 복잡한 구조를 안 써도 된다. 안 쓰는 게 좋겠다. 두 가지. 뷰 모델의 생명주기를 좀 고려한 코딩 패턴을 활용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린 거였고, 첫 번째는 remove listener, 디스포즈에서 remove listener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찬찬히 좀 뜯어봐야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제가 글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흐름만 파악하고 핵심만 영상에서 뒤에 담은 뒤에 찬찬히 글을 보면서 코드를 상세하게 보십시오. 이 샘플 앱 코드는 제가 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글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메모리 누수 현상을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찾아내나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